내일 모레 끝나거든요. 내일 모레 끝났는데 지금 오늘 검토해보고 내년에 열리면 신청을 하시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을 많이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대표님이 그 스펙을 능력치를 확 키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찍어드릴게요. 여기 중소기업 유통센터 판판대로라고 하시면 여기 판판대로를 한번 체크해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전담셀러부터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많이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 지원 사업들이 잡다구리한 것들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는 부분, 기업가용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소공인하고 디지털 정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에 역량 강화 컨설팅. 그걸 하셔야 돼요. 좀 편하게 나한테 커스터마이징을 해달라. 우리 업장 좀 보고 내 내용 알아줘. 나한테 딱 맞게 좀 이렇게 하려면 또 역량 강화 컨설팅을 신청해서 거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찍어서 신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내용들에 맞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지속가능 성장, 혁신, 스마트, 디지털, 상생협력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거 지원하실 때도 기왕이면 뭐 ESG나 친환경에 할 수 있게 업사이클, 리사이클 재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랑 최대한 연계를 해서 만들면 지원 사업을 받든지 할 때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저 기부 행사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뉴스를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심사표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맞춰서 각각의 썰을 풀만한 내용들을 만들면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무대는 끝났고 12월에 컴업이라는 걸 해요. 그거 올해 키워가지고 코엑스에서 하거든요. 거기에 요만한 부스에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앱 만들고 하는 거 먼저 지금 시작하면 돼요.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면은 머리에 아이디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어마무시하게 들어보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감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이런 걸 어떻게 돈을 만든다는 거지? 딱 보고 근데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똑똑한 애들이 여기 다 모였거든요. 어마어마하다. 창업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바로 창업 자금이잖아요. 창업할 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은 한정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옷가게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보증금의 초반 3-4달 월세, 인테리어, 사입 비용 등으로 계획한 거랑 다르게 돈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멈출 수도 없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창업이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최근 3년 동안 고금리 시대를 겪으면서 은행권에서 사업 자금 대출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고금리로 인해 매달 내야 되는 대출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돼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자금도 자금인데 사업의 방향성은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부터 이자 지원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컨설팅과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창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 또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사업들이 보통 연말 연초에 다 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업 계획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되는 정부 지원 사업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내가 꼭 받아야 할 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창업 준비하시는 많은 대표님들도 만나보고 학생들도 만나서 상담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창업 자금이나 운영 자금의 한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표님들 중에 정부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저에게 신청서를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저도 20년 이상 정부 지원 사업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꿀팁들, 2025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는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내년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정리와 함께
함께 선정되었던 사례들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39세 미만의 청년인지 아닌지, 이제 막 창업을 하시려는 분인지, 아니면 3년 이내의 분들인지, 7년 이내의 분들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화 자금으로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면 창업 자금뿐만 아니라 내 사업 모델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도화시킬 수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갖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시장 반응을 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내 사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라는 네이밍에서 느껴지듯이 창업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사업화 자금으로 사업을 구체화한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창업에 대한 상담과 코칭 지원,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과 함께 기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공방이나 공유 가게, 사무 공간까지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도 가점이 부여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사업이 비교적 지원 금액이 작아서 합격하기 수월했는데 요즘에는 사업 계획서나 심사 기준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매우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업 계획은 비슷하니까 둘 중 어떤 걸로 도움 받으실지 결정하시고 미리 그 사업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원 시기는 보통 연초에 진행되고 해당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셔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로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혁신 아이디어입니다. 이 혁신성은 여러분의 사업이 세상에 없었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을 좀 개선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옷을 판다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코디가 어려운 단골 고객들에게 내 쇼핑몰에서 구매한 옷들로 코디할 수 있는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구독 서비스를 붙이거나 내가 구매할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내 머리 스타일과 피부톤을 반영해서 AI 기술을 통해 미리 스타일링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AI 기술과 접목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소매업이 아니라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계획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유망 초기 창업 기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아이템의 시장성 검증,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 역량 및 성장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3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고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까지 줍니다. 기술 제품의 시장 수요 검증 지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시장 검증 등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거나 시제품이 있는 업체가 아이템 검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업력 3년에서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기업은 창업 도약 패키지를 지원하시면 됩니다. 사업 모델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에는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 평균 1억에서 3억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프로그램, 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중심 대학 이런 사업들이 창업진흥원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도 사업 공고를 꾸준히 보시면 실제 사업이나 아니면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보육, 멘토링과 컨설팅, 여러 가지 행사나 네트워크, R&D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지 결정하셔서 각종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 사업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주소에 해당하는 지원 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라고 해서 정기요금 특별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랑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창업하려고 하는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까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와디즈라고 아시죠? 내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연계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소상공인 컨설팅, 컨택 교육, 소상공인 유통, 물류, 그리고 협업 활성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에게 맞는 또는 내 사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답답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꿀팁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이트에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런 컨설팅을 지원하셔서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은 점은 컨설턴트와 연결이 되면 나중에 지원 사업에서 컨설턴트 추천으로 가산점을 받는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 등 이런 공식 정부 지원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설 사이트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공식적인 정부 지원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은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되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고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공고문에 보면은 그 합격 요소가 점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맞춰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에 대해 소개하실 때 전문 용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신다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발표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예요. 그래서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PPT 자료도 글보다 이미지화해서 한 번에 딱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명의 사업 발표를 듣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 사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목표 매출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나 그래프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분들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사업 발표를 하면 성과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서 발표 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 자료가 정말로 신뢰성이 있는 건지, 이 매출 근거가 정말 맞는 건지,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신빙성 있는 자료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보 전달력 비교를 연구한 메이어와 모레노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텍스트만 사용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해서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도표, 그래프,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를 사용할 경우 독자의 주의와 흥미를 더 잘 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가 뇌의 시각 중심을 자극해서 정보 처리와 기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PSST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행 계획과 목표, 전략들을 서술해 주시고요. 사업에 맞는 나의 능력과 역량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훨씬 좋은데요. 왜냐하면 발표에서도 심사위원의 설득과 공감을 일으키기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분이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하신다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 설득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도 많은데요.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글쓰기가 어떻게 효과적인지 분석한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인간의 본능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청중의 감정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자극하면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해석 수준 이론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이 청중의 관심도에 따라 설득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스토리의 구성 요소들이 청중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케팅 분야에서의 스토리텔링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스토리텔링의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 연결을 통해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둘째, 이야기를 통해 전달될 정보는 단순한 사실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은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합격하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발표를 잘할 수 있는 꿀팁은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사실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들과 우수 선정 사례들, 특히 여성 창업자 관련 자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영상 길이상 구체적인 자료들은 다 설명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자료들에 대해 제가 이번에 제작한 전자책에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으니까 이어서 도움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기념 특별 행사로 전자책을 구매해주신 분들에게 1회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2025년 정부 지원 사업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과 온라인 창업에 대한 영상들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